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5일은 광화문 농성을 이어온 지 1842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싸워온 장애인들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고된 농성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 농성. 1842일째인 지난 5일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설치됐던 농성장을 철거했습니다. 이번 농성 중단과 철거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과의 협의 후 이뤄진 것입니다. 이어 공동행동은 3대 적폐 공동행동을 출범해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운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은 중단했지만 투쟁은 말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성 5년을 딛고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3대 적폐 완전 폐지를 함께 합시다. 이날 공동행동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안임일세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농성을 같이 지켜온 단체와 지지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켜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시민단체들, 인권운동 활동가들, 수많은 시민들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각자 이 자리에서 연대하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농성기간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인이 된 이들의 영정사진을 무대 앞에 설치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무허가 노점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생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무허가 노점상은 약 7,800여 개, 이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00여 개의 무허가 노점상이 합법화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 내 무허가 노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계획과 상생계획을 병행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먼저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와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전통시장 거리가게 지원 근거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리가게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맡겨놨습니다. 자치구마다 어떤 곳은 양성화되고 또 어떤 곳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철거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상생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었지만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노점 정비나 상생 기준이 불투명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의 마련으로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어 상생 방안 모색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은 전통시장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기 마련인데요. 경기도는 생활 속 불편함을 공공 디자인으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디자인은 실생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물 네트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나 눈 비가 오는 날에도 밖에 걸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찢기고 해져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소 배드민턴 네트 등에 이런 불편을 느끼던 회사원 박광근 씨는 둘둘 말아 쉽게 뺐다 놓을 수 있는 롤링형 네트를 디자인했습니다. 각종 구기 종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번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예
그런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트를 설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럼 네트를 말리게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도 되지만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를 만들 수 있겠다. 대학생 이정훈 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차벨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내릴 때 따로 교통카드를 찍지 않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걸음이 불편한 교통 취약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하차벨 뒷면 스피커에서 버스 안내 방송까지 나오게 한다면 더 청각이 약한 노약자분 같은 경우에도 더 원활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밖에 전통시장의 업종을 구분하는 정보판 밑에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호등 등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함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들로 경기도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추려 실제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뽑힌 9개 작품들은 오는 10월 13일 경기 시흥 에코센터에서 4일간 전시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서울에서 2017 국제장애인 고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 등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 방안과 4차 산업에 따른 장애인 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세계 석학들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개막식에서 박승규 이사장은 이번 토론이 한국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평가연구원 14주년을 맞아 2017 대한민국 지능정책 브랜드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지능정책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발굴하고 혁신 지능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과 더불어 복지TV와 한국관광평가연구원이 브랜드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동국 주지 스님이 대한민국 종교문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래 여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최근 또래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의 한 여중생의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소녀들이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드러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대 소녀가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범죄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이미 성인 범죄 수준을 넘은 실정이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함께 요구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어떤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 규정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형량이 낮다 높다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형량도 너무 낮아요. 법이 범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소년법을 없애거나 대상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 기존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은 사회봉사와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도 비교적 약한 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무조건 벌을 주기보다는 상황과 심리 상태에 맞는 처분을 통해 사회에 적응을 돕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교화와 재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에서 소년범을 일반 수감자와 분리하고 보호 처분을 도입했지만 막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130여 명의 소년범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들을 위탁받은 시설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교화 프로그램 역시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개선이 없는 처벌 강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의 강력범죄 때문에 그 99% 소년들의 개선 가능성을 묻어버리기보다는 현재 소년법이 예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이나 상담 인력 등을 확충하여서 실질적으로 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기존 제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알려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2017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고추라는 당일 농산품을 주제로 한 대규모 직거래 판촉 행사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공업체와 재배기술이 뛰어난 70여 개의 농가와 단체들이 품질 좋은 고추와 고춧가루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30만여 명의 관람객과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특산품 판촉에 30억여 원의 매출과 5억여 원의 직거래 주문을 받는 성과를 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인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충청남도 논산에서 상상마당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중도 입국 청소년 67명이 참여했습니다. 상큼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평소 상상하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열리는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참가해 경상남도 정책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경상남도 외에 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참가해 시군별 우수시책과 관광문화자원을 소개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은 지난 6일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벽체 단열 공사를 하고 노후화된 창호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 난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올해 200가구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되며 2019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207호에서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기사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돼 9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 가운데 장애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현재 마련된 법과 하위 법령이 의료 접근 편의 제공과 건강 주치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화된 내용의 추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막과 화면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난해 4월 영화 상영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8월 29일 법정에서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동등하지 못한 차별을 제기한 원고와 자막과 화면 해설의 저작권이 제작 배급사에 있다고 회피하는 피고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특수환경 등 정보 접근 수단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국토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일 부산을 출발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은 오는 27일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486km의 길을 걸으며 진상규명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국을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쇄 살인범이었지만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병수. 우연히 접촉사고로 만나게 된 남자 태주에게서 자신과 같은 눈빛을 발견하고 그 역시 살인자임을 직감한다. 병수는 경찰에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신고하지만 태주가 그 경찰이었고 아무도 병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록하고 쫓지만 기억은 자꾸 끊기고 오히려 살인 습관들이 되살아나며 병수는 망상과 실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지는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등장으로 잊혀졌던 살인 습관이 되살아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나폴레옹을 이용하려 했던 정치가 탈레랑의 야망과 갈등, 그리고 나폴레옹의 연인 조세핀과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뮤지컬 나폴레옹. 오는 10월 22일까지 샤롯테 시어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UCC를 제작하는 대학 동아리 동기 장수와 희연이 다큐를 찍기 위해 한 정신병원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연극 6호실. 오는 9월 2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 아트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읽어주던 동화들 중에 어떤 동화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에 서울숲에 있는 전시관에서 동화 속 상상의 나라를 현실로 옮긴 듯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전시회장을 들어가면 상상은 현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라는 문구가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출근해서 혹은 학교에 가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어릴 때 꿈꾸고 상상하던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란 동화를 잘 몰라서 걱정이 문이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시회장 안에 동화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배경 등을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보고서 전시회장을 둘러보면 되는데요. 23명의 작가들이 신비로운 영상과 음악, 빛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재밌는 작품들이 5개의 테마로 나뉘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직 전시회장을 다녀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요즘 이 전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작품이든 간에 제대로 즐기려면 줄은 상당히 오래 서 있어야 하거든요. 전시회장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제일 안쪽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천천히 즐기면서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 행위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호 처분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기존의 법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